다섯 번째 사건이죠. 미스터리한 여배우의 분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보면 1970년대 극장에서 어떤 여배우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배경이 1970년이라는 거죠. 사건 현장은 분명 자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장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어떤 여성이 줄에 매달려 죽어 있잖아요. 근데 천장 위에 이어진 줄은 뭐 어떻게 이걸 연결한 걸까? 아니 목매단 거는 아래 뭐 사다리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하니까 밟고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그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줄은 어찌 매달았지? 신기하네. 하여튼 그렇고요. 문에 보면은 뭐 캐서린 B라고 되어 있는데 뭐 캐서린 A가 있고 캐서린 B가 있고 이런 건가? 하여튼 뭐 그렇고 또 뭐가 있지? 보면은 뭐 신발도 한 짝 떨어져 있고 뭐 가발 같은 것도 있죠. 노란색 가발 그런 게 있고 뭐 옷걸이에는 모자도 걸쳐져 있고 뭐 이런데 여기가 그냥 분장실이라는 말인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메뉴에 있는 라디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여배우의 사진이 오늘 오후 수많은 뉴스 매체의 편집 및 보도국으로 보내졌다. 물론 각종 매체들은 이미 이 스캔들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설정이죠. 하지만 당사자는 그 문제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재팀은 여배우가 연극 작품을 공연하고 있는 라 밤발리나 극장을 직접 찾아가 그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극장 측의 설명에 따르면 공연 시작 시간이 이미 30분이나 지났는데 그녀는 아직도 분장실에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아름다운 금발과 완벽한 곡선을 자랑하는 몸매로 잘 알려진 이 여배우의 프로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사진이 뭐 언론에 퍼졌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 어딘가요? 라 밤발리나 극장을 찾아가 그녀를 만나보겠다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 뭐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뭐 아름다운 금발과 완벽한 곡선의 몸매 뭐 이 여배우 그러니까 목매다는 이 여자분을 말하는 거죠. 맨 처음 시작할 때 자살처럼 보이지만 자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로 보면은 여배우의 사진이 공개되고 이로 인해서 자살한 듯 보이니까 누군가가 꾸며 놓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여성이 뭐 캐서린이라는 여성인 걸로 보이는데 이 여성이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끔 미리 사진도 막 보내고 해서 꾸몄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팜플릿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바이올렛 다이아몬드의 연보라빛 에센스로 당신을 향기롭게 만드세요 하면서 뭐 향수겠죠. 향수 광고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맞죠? 라 밤발리나 극장 안내 돼 있고 마드리드 시내 중심에 있는 라 밤발리나 극장은 30년 넘게 최고 수준의 배우들과 더불어 모든 종류의 작품을 상연해 왔습니다. 총 208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에는 최고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 17시에서 24시까지 건물 외부에 있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뭐라고 하지? 이 조용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뭐 팜플릿에 굳이 뭐 분장실이 있고 무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런 걸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팜플릿에 그러면은 이게 힌트라는 거겠죠. 보면은
분장실이 2개 있고 3개 있네. 분장실 큰 거 2개, 작은 거 1개, 3개 있고, 그리고 뭐 화장실도 2개 있고. 이 근데 객석에서 분장실까지 오고 갈 수 있는 구조네요. 예, 화장실 들리는 척하면서 분장실도 올 수가 있잖아. 범인이 객실에 이게 손님으로 숨어 있다가 들어와서 죽였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아무튼 그리고 오른쪽에는 배우 소개가 있는데 알바로 모랄레스가 아무래도 이 남자인 것 같죠? 알바로 모랄레스. 아, 캐서린 브라운이구나. 캐서린 B 돼 있었는데 캐서린 브라운, 이 노랑머리 자살한 여자죠. 이 노랑머리 여성이고, 또돌이 소년 역의 카를 가르시아, 이 꼬맹이겠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럼 이 3명, 아다, 잠시만, 감독이 에르테반 파스토르 감독 돼 있고, 금발이 미스터리해. 연극 제목이 금발이 미스터리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용의자는 알바로 모랄레스, 그리고 에르테반 파스토르 감독. 이 애가 살인을 저질렀을까? 이 애가 카를 가르시아, 일단 카를 가르시아, 이 3명이 되는 거고, 죽은 건 캐서린 브라운 돼 있는데, 금발이 미스터리해 잖아요, 제목이. 그러면은 이 여성이 금발머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보면은 가발도 있고, 이거 보시면 가발도 있잖아요. 연극 제목이 금발이 미스터리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발이 아닌데 가발을 쓴 걸 수도 있겠네.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고, 다음으로 휴지통 한번 볼게요. 휴지통을 보면은 뭐야 이거? 꽃이 버려져 있고요. 당신의 연기를 보러 사흘 연속으로 왔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할 길이 없네요. 부디 당신에게 보낸 이 장미꽃과 향수를 받아주기 바랍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이 보내는 작은 선물. 그러니까 장미꽃이랑 향수를 선물했는데 버렸네. 팬이잖아. 아까 제가 말했죠. 아까 그 관객석 이 팬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했잖아. 화장실을 들리면서. 팬도 이제 용의선상에 올라갑니다. 알바로 모랄레스, 그리고 카를 가르시아, 에르테반 파스토르, 그리고 이름은 알 수 없는, 지금으로선 이름을 알 수 없는 팬, 이렇게 용의선상에 올리고, 밑에 뭔가 찢어진 종이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합쳐볼게요. 합쳐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하고 오는 시간을 가져보고 돌아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알았어. 100만 퍼센트, 100만 퍼센트, 이게 퍼센트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여요. 퍼센트는 아닌 것 같아. 퍼센트는 아닌 것 같고, 알았어. 100만 퍼센타를 주지. 그러니 당신은 이제 모든 걸 잊도록 하라고. 당신은 모든 걸 잊도록 하라고. 잊어버리라 이 말인 거죠. 퍼세타가 뭔지 일단 검색을 해볼게요. 페세타가 그 스페인 화폐단이네. 그러니까 지금은 유로화를 쓰지만 70년대가 배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페세타 돈을 주겠다 이 말인 거고, 당신은 모든 거를 잊어라. 뇌물인 거죠, 어째 보면. 그리고 공연 시작 전에 당신을 보러 갈 테니까 그때 문제를 좀 시원하게 매듭 짓도록 하자라는 쪽지 같은 건데, 이거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굳이 증거가 될 거를 쓰레기통에 버리진 않았겠죠. 받은 사람이 버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목매달은 여성 캐서린이 버렸다 이 말인 거겠죠. 근데 모든 걸 잊도록 해라. 뭐를 잊으라고 하는 걸까? 그걸 지금 당장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상황이 어찌 된 건지. 자, 그러면은 타일 한번 떼봅시다. 타일을 떼보면 이게 지금 사진이 어찌 되는 거야? 서랍인 거, 타일인가?
타일을 뜯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가? 그러니까 숨겨진 빈 공간에 이런 물건들이 있었다 이런 건데 이게 딱 봐도 딱 봐도 마약인 거죠. 이게 보면 이렇게 이거잖아. 이게 뭐 마르코스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지폐 같은 거 말아가지고 이거 하여튼 그거잖아요. 하여튼 그거. 그러면은 잠시만 다시 협박 편지를 보면은 이토록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캐서린의 분장실 안에 이게 물건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물건이 캐서린 거는 아니라는 거지. 누가 몰래 캐서린의 분장실 안에 이거를 숨겨두고 있었는데 그거를 캐서린이 발견을 한 거네. 그렇잖아요. 협박 편지를 보냈잖아. 돈 줄 테니까 잊어라고. 만약에 캐서린 물건이라면 돈을 줘. 야, 그거를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줘라고 보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돈을 줄 테니까 잊어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대충 왜 죽었는지, 이 여성이 왜 죽었는지는 이제 알겠어. 알겠고 다음으로는 불 끄기 가볼까요? 이 뭐냐, 그 포스터 뒤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네. 잠시만, 포스터 뒤쪽에 구멍이 있다고? 잠시만요. 아까 그 뭐지, 이 지도 보면은 분장실이 구조상 위에도 하나 있고 아래도 하나 있고 작은 게 하나 있잖아요. 위치상으로 보면은 분장실 아니면은 감독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지? 창밖에 뭔가 불빛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뭐 유흥가라는 뜻인가요? 여기가 뭐 극장이 있고 하니까 뭐 주변에 불빛이 난다 뭐 이런 거 같고 둘 중에 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 일단은 누군가가 훔쳐봤다 이걸로, 훔쳐봐서 캐서린이 발견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된 건가 보다. 그러니까는 몰래 이 밑에다가 이 마약을 숨겨두고는 캐서린이 이거를 혹시 보나 안 보나를 감시를 했나? 이거 뭐 그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숨겨두면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구멍으로 캐서린을 훔쳐봤다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이 화장대를 조사하기 돼 있는데 보면 잠시만, 손톱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왜 검지랑 중지에만 매니큐어를 발랐을까? 매니큐어도 밑에 있네. 왜 검지랑 중지만 발랐지? 그러니까 이거죠. 검지랑 중지를 바르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 들어와서 죽였다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거겠죠. 매니큐어 바르던 도중에 죽어야 되겠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열쇠도 있네요. 열쇠랑 이 뭐죠? 이 열쇠를 따는 도구, 머리핀 같은 것도 있네요. 근데 왜 열쇠가 왜 있을까? 이 일기장을 열쇠로 묶어둔 건데 그거를 풀었다는 말인가 보다. 그러니까 캐서린을 죽이고 나서 이 일기장을 읽어본 거다 이런 느낌인 것 같죠? 잠시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일기장을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일기장을 가져가도 되는데 왜 일기장이 있지? 일단 내용부터 읽어봅시다. 내용부터 읽어보면은 이게 글자가 너무 작은데 잠시만요. 이 모든 것과 조금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그러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남편은 손님을 맞이하고 작품이 계속 공연될 수 있도록 여기에 남아있을 예정이다. 남편이 배우인가 봐. 아까 그 남자 있잖아. 알레로 모랄레스가 부부인가 보네. 근데 캐서린은 어디를 가는가 봐. 반면 나는 분장실에 있다 어쩌고 저쩌고, 예상치 못한 방문을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그는
내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인 것 같죠? 그리고 아무쪼록 그가 빨리 뭐 어쩌고저쩌고 벗어나길 바랄 뿐이다. 자, 유추를 해보면은 일단 제가 지금 뒤쪽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읽어봤는데 주인공은 어디를 떠나는가 봐. 주인공은 어디를 떠나는 것 같고 계속 어떤 남자가 자기를 추궁한다. 근데 남편이 있음에도 추궁을 한다. 그래서 떠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알레로 모랄레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울에 비쳐 있는 부분은 그래서 심리치료사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이 일기장에다가 모두 적으라고 한다. 아, 이게 뭔가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았는가 봐요. 아, 그리고 1972년 12월 3일 날 쓴 일기고 내 감정을 스스로 이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다. 내 생각으로는 쓸데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진료받은데 너무 많은 돈을 쓴 상태라 시키는 대로 해볼 생각이다. 게다가 이 기회를 통해 스페인어 장문 연습도 할 수 있으니까. 스페인어 장문 연습도 할 수 있으니까? 캐서린이 스페인 사람이 아니네. 그렇네. 이름이 캐서린 브라운이잖아요. 잠시만. 근데 캐서린이랑 알바로랑 부부면은 캐서린 모랄레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름이? 부부가 아닌가? 하여튼. 다음 주에 엄마 수술 일정이 잡혀 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이른 시간에 캘리포니아에 이 글자가 진짜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캘리포니아로 가서 한 달 동안 머물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캐서린 브라운이 아직까지는 가지는 않은 거죠. 예, 가겠다 했는데 가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중요한 건 이 연극과 관련된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죠. 그런 거고, 그리고 바이올렛 다이아몬드 광고 나오고, 향수, 뭐야? 향수가 색깔이 다른데? 당신의 연기를 보러 사흘 연속으로 왔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할 길이 없네요. 부디 당신에게 보낸 이 장미꽃과 향수를 받아주길 바랍니다. 이것도 가짜네. 팬이 보냈다는 이것도 가짜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누가 팬인 척하면서 이 꽃이랑 향수를 보냈어. 요 캐서린 브라운에게. 그래서 캐서린 브라운은 편지랑 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하지만 향수는 좋아. 하면서 향수를 이렇게 칙칙하고 뿌린 거죠, 캐서린이. 근데 요 안에 뭔가 수면제 같은 게 있었는가 봐. 그래서 어지러워라 하면서 이렇게 딱 쓰러졌는데, 그때 이 불빛으로 보고 있던 누군가가 지금 잠들었구만 하면서 쓱 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목을 매달아서 죽이게끔 꾸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만. 그런데 근데 왜 죽였냐? 이 캐서린이 마약, 몸에 안 좋은 거, 이거를 발견했다는 걸 이 구멍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아한 게 이거는 뭘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여배우의 사진이 오늘 오후 수많은 뉴스 매체 및 보도국으로 보내줬다. 이거는 왜 보냈을까? 자살처럼 보이게끔 꾸미려고 보낸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는 건 맞는데 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보낸 거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가 죽였냐 하는 건데, 감독 사무실 아니면 분장실,
이 두 개잖아요. 이거 이 사진 어떻게 이거 구조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어. 아, 문이 다르네. 문이 다르네. 그러면은 이게 문이 이 문 잠금 장치가 여기 보이는 거 봐서는 열려 있는 문이 안쪽으로 있다는 말인 거고, 여기 이 반대편에 구멍 뚫린 것은 감독 사무실이네. 아, 자, 추리할게요. 추리할게요. 생각보다 쉽네, 이번 거는. 자, 어찌 된 거냐면, 감독이 이 분장실 안쪽에다가 마약을 숨겨두고 있었어. 그래서 이 캐서린이 우연찮게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감독님,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 아티스트인데, 이런 해괴망측한 물건을 여기다가 놔두다니요? 아니 됩니다 하면서 좀 트러블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민돼 하면서 캐서린이 막 정신 감정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정신과 의사가 한번 연극 한번 쉬고 고향 한번 내려오세요, 미국 한번 갔다 오세요 해가지고는, 그래 나 미국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라고 이제 편지에 쓴 거죠. 편지에 썼는데 이때 이 감독이 그 모습을 이걸로 쳐다본 거야. 뭐라고? 저 캐서린이 미국으로 떠난다고? 에이, 그러면 안 돼. 저 여자가 미국 가서 뭐 마약이 있었니 어쩌니 하면서 다 꼰지를 수도 있어 해가지고는,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제발 좀 묵인해줘. 그리고는 우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한 다음에, 그럼에도 편지를 말도 안 돼 하면서 짝짝 찢는 거를 또 이거를 보고는, 내가 쓴 편지를 찢었네 해가지고 다시 또 쓴 거야. 이거 팬이 너한테 주는 건데 자 하면서 향수, 이 마취제가 있는 수면제 있는 향수를 딱 주고는 이거를 꽃 뭐야 하면서 버리고 칙칙 한 다음에 졸린 걸 하면서 툭 쓰러지니까 몰래 들어와 가지고는 해서 목을 졸라서 죽였다. 그리고는 언론에다가는 막 누드 사진 같은 거를, 누드 사진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 감독이 누드 사진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 이걸로 찍었나? 이 구멍으로 누드 사진도 찍을 수가 있나? 하여튼 이 맞는 구멍, 다 되는 이 구멍. 뭐 하는지도 훔쳐볼 수 있고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다 된다고 봅시다. 자, 이 구멍으로 사진도 다 찍어가지고는 언론에다 보냈다. 그래서 꾸민 거다 라고 하면서 결말 어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결말 봅시다. 사건 해결. 여배우는 정말 자살한 걸까요? 이제 사건의 내막을 재구성하고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여배우의 복장은 벽에 붙어있는 홍보 포스터 인물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연극의 주인공이 숨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장실에 불을 끄면 벽에 나 있는 구멍이 하나 보입니다. 이는 그녀의 동료 중 누군가가 이 구멍으로 그녀의 사진을 촬영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근데 이게 구멍으로 이게 각도가 되나? 이게 각도가 돼? 맞는 구멍. 그렇죠.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 여배우의 두 손가락에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매니큐어.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무슨 이유로 두 손가락에만 매니큐어를 칠했을까요? 자살 아닌 거 알겠다고요. 자살 아닌 거 알겠어. 범인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만일에 자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라면 대체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요? 극장 안에 있었던 두 명이 유력한 용의자로 부각됩니다. 다른 배우인 알바로 모랄레스와 감독 에스테반 파스토르입니다. 여기서 아예 그 꼬마는 제외를 했네. 작품의 제목은 금발이 미스터리해입니다. 따라서 주인공은 원래 금발머리거나 아니면 가발을 써야만 하겠죠. 탁자 위에는 주인공 역할을 위한 금발 가발이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했죠. 라디오에서는 유출된 사진의 주인공이 금발로 유명한 여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라 밤발리나 극장의 여배우는 2명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왜 2명이어야 돼? 한 명은 금발의 여배우이고 다른 한 명은 금발 가발이 필요한, 즉 금발이 아닌 여배우입니다. 아니 가발 쓰고 자살한 걸 수도 있잖아. 잠시만. 뭐야? 여배우가 2명이라고? 하여튼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원래 주연 여배우인 캐서린 브라운이 죽은 것인지 아니면 대역 배우의 사진이 유출되어 죽은 건지 아직 모릅니다. 한 달 동안 미국에 간다 했잖아. 그동안에 다른 배우를 잠시만, 근데 그 포스터에는 배우 이름이 캐서린이라 돼 있었잖아. 아니 더블을 쓴다고 해도 그러면은 배우 이름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대역을 포스터에는 그대로 놔두고 대역을 쓴다고? 이게 말이 되나? 하여튼 여기서는 그렇게 말해요. 타일을 떼어냈더니 번호표가 붙어있는 종이가 나왔네요. 미리 준비한 마약 봉지가 분명하다. 이 부분은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었네 제가. 그냥 뭐 마약인가 보다, 찾아냈는가 보다. 따라서 고객 기록부의 숫자는 극장 제1D 통로 쪽 좌석 아래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극단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캐서린이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녀의 분장실이었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나? 화장대 위에 그녀의 일기가 펼쳐져 있는데 자물쇠가 뜯긴 자국이 있네요. 누군가가 옆에 있던 머리핀을 구부려서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캐서린이 나 좀 쉬어야 되겠어 하고 미국 간 사이에 몸매가 좋고 금발머리에 대역이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이제 그 대기실에 와보니까 뭐야, 일기장이 있잖아, 자물쇠가 잠겨져 있네, 뭐지 하면서 열어봤다는 거죠. 이게 왜 열려있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역 여배우는 머리핀으로 자물쇠를 뜯어본 캐서린의 일기장과 마찬가지로 타일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캐서린과 그 남편의 모든 비밀을 알아버리고 말았죠. 대역 배우가 와가지고는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는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네. 휴지통에서 발견된 찢어진 종이 조각을 이어 붙이면 누군가가 협박에 굴복해 상대의 요구 조건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쪽지가 완성되네요. 따라서 그녀가 입을 다무는 대가로 캐서린의 남편에게 100만 페세타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의 알몸 사진을 언론에 뿌리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녀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고 여길 테니까. 화장대 위에는 잡지의 향수가 비슷해 보이지만 색깔이 다르고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향수가 있습니다. 그 향수는 어느 팬이 보낸 걸로 되어 있지만 그 향수를 쓰는데 사용한 활자를 자세히 보면 기역자 일부가 잘 찍혀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종종 이전에도 에피소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글자 일부가 뭐 필체가 다르다더니 뭐가 하면서 나와. 근데 이거 알아보기 힘들어. 여기도 뭐 기역자가 뭐 일부 잘 찍히지 않았다 돼 있는데 알아보기 힘들어. 하여튼 그렇고요. 그렇다면 고객 기록부도 기역자가 일부가 잘 찍혀있지 않은 것을 미뤄볼 때 이와 동일한 타자기로 쓰인 것을 추리할 수 있죠. 그렇구나. 실제로 그 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패닝 척 하면서 보냈다고. 이게 뭐 어떻게 뭐 추리는 틀렸지만 어떻게 이어붙이다 보니까 결말은 비슷해져 가네요. 그는 수면제를 넣어 만든 가짜 향수를 선물하기 위해 그녀의 펜을 가장한 캐서린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대역 여배우가 그 향수를 뿌려 잠이 든 사이 그는 그녀의 목을 매단 것이죠.
그런데 캐서린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배우와 감독 중 누가 범인인지 판단하려면 화장실 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열리죠. 이거 제가 맞췄죠? 여배우의 분장실에서는 경첩이 아니라 도어 닫힘이가 보입니다. 즉 사건 현장은 무대 왼쪽입니다. 분장실의 벽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감독이다. 그는 캐서린의 남편으로 아내와 함께 마약을 밀거래한 것을 들켜서 대역 배우를 살해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감독이랑 여배우는 서로 부부관계인데 몰래 부업으로 다른 것도 장사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아내가 뭐 전혀 다른 일로 뭐 누군가가 자기를 뭐 찝쩍거리고 하는 정신적인 문제로 남편한테 나 미국에 엄마 만나러 한번 잠시 갔다 올게, 기분 전환 삼아서 갔다 올게 하면서 일기장에다가는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괜찮아, 감독을 말하는 거죠. 이후 장사하는 손님들 잘 대응해 줄 거야 하면서 떠났는데 그동안 금발의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대역을 구했어. 그래서 아유 하면서 이제 했는데 대역 배우가 이제 일기장도 훔쳐보고 하다가 이게 뭐야 이런 물건이 있었네 하면서 알게 된 거를 남편이 뭐야 이건 뭐야 해가지고는 이렇게 팬인 척해서 향수 보내고 들어가가지고는 착 해서 죽였다. 이게 되는 거네요. 하여튼 용의자가 좀 작았어요. 맞잖아요. 용의자가 작아서 2명뿐이었기 때문에 제가 운 좋게 맞추기는 맞췄는데 여배우가 2명이었다는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네. 진짜 예상을 못했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5번째 케이스는 제가 정답을 맞췄다고는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번은 좀 틀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